예, 안녕하세요. 자, 올해부터 소방설비 기사 강의를 맡은 이헌종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이제 소방설비 기사 시험을 이제 1년에 3번을 보는데 그 1년에 3번을 보는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 지금 제가 강의하는 필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 가지시지 마시고요. 천천히 따라와 주신다면 예, 충분히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좀 제가 보라는 것만 좀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소방 언론이죠. 소방 언론. 소방 언론부터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책에서 소방 언론 1장이 뭐죠? 1장이 화재론부터 나오고 있어요. 화재론. 화재론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냥 화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화재하고 연소하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연소도 타는 거고 화재도 불에 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 우리 자, 화재에 있어서는 좋은 불이 있고, 그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불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불을 사용하다가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그죠? 건물을 뭐 태우든지 아니면 다른 물건을 불에 화재를 일으킨다든지, 예. 그런 거 나쁜 불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화재는 좋은 불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뭐 가스레인지를 이용해서 음식을 익혀 먹는다든지 그런 좋은 불이 아니라 나쁜 불이다. 즉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화재에 대한 정의가 인위적으로, 그죠? 인위적으로 또는 자연적 현상으로 인해서 화재가 불이 났고 그 불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그죠?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거, 그죠? 경제적인 손실을 준다. 예. 요게 화재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시는 겁니다. 알았죠? 예. 즉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경제적인 손실. 어떤 불 때문에? 인위적인 거. 인위적. 예. 이 인위적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자, 그러면 연소는 뭘까요? 연소. 화재가 있고 연소가 있는데 연소는 그냥 어떤 가연물이 불의 점화원에 의해서, 그죠? 산소와 가연물이 혼합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 모든 불이 발생되는 원리를 우리는 연소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예. 그런 연소를 통해서 나쁜 불이 생기면 인위적으로 발생된 나쁜 불이 생기면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거. 요거를 우리는 크게 화재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네. 자, 우리가 이제 화재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봤고요. 그죠? 자, 화재 위험성의 이제 상호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자, 당연하죠. 화재가 발생하면 뭐가 올라가겠어요? 온도가 올라가겠고요. 그죠? 네. 당연히 압력이 높을수록, 그죠? 화재 위험성이 높은 거죠. 자, 자동차 엔진을 볼게요. 자동차 엔진. 그죠? 자동차 엔진이 피스톤으로 꽉 누르게 되면 압력이 크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그 안에 분자들이 움직이는 공간이 작아지니까 당연히 온도도 올라간다고요. 지금 제가 말한 게 무슨 엔진의 원리예요? 디젤 엔진. 자, 여러분들 자동차 많이 타고 다니는데 가솔린이 있고 디젤이 있죠? 네. 가솔린 엔진은요. 압축을 하긴 하지만 점화 플러그가 있다고요. 그 점화 플러그를 위해서 점화원을 가연성 혼합기에다가 점화 에너지를 줘가지고 폭발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그죠? 근데 디젤 엔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점화원이 없어요. 점화 플러그가 없습니다. 단순히 압축을 시켜가지고 단열 압축이라고 하죠. 이걸 단열 압축시켜서 그 압축된 온도로 점화를 시키는 거예요. 네. 알았죠?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의 차이점을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인하점, 착화점, 융점, B점이 낮을수록, 그죠? 당연하죠. 인하점 당연히 점화원을 갖다 대면 연소되는 최소의 온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인하점이. 자, 착화점은 점화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죠? 점화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발화하는, 자연발화할 수 있는 최소 온도를 우리는 착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런 정의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언급을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융점이 있고 B점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연소 범위도 뒤에서 할 예정이고요. 근데 연소 속도와 증기야 연소율이 클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볼 필요 없고 좀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배우면서 자연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화재의 종류죠. 화재의 종류. 자, 2번. 요게 중요합니다. 화재의 종류죠. 화재의 종류. 자, 우리가 화재에 대해서 정의를 알아봤고 그 화재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분류를 하는 거냐? 연소 현상, 연소의 특이한 이런 현상을 가지고 A, B, C, D로 나누는 거라고요. 알았죠? 자, 우리 화재 종류에는 A급이 있고요. 그죠? 우리 A급은 무슨 화재라고 하죠? 일반 화재라고 합니다. 일반 화재. 일반 화재. 자, 일반 화재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이제 법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종이, 나무, 그 다음에 플라스틱, 요런 게 타가지고, 요런 게 불에 타가지고 재를 남기는 화재다. 재를 남겨야 하는 재를. 우리 종이 다 태워봤잖아요. 재를 남기는 화재라고요. 불에 타서. 자, 그 다음에 종이, 나무, 플라스틱, 또 목재 같은 게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실내에 사용하는 목재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매 있는 옷, 섬유, 그죠? 이런 게 타가지고 재를 남기는 화재를 우리는 일반 화재라고 한다고요. 알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물건이 타가지고 재를 남기는 화재를 우리는 A급이라고요. A급이 제일 많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B급 화재가 있는데, 자, B급 화재는 우리가 무슨 화재라고 합니까? 유류 화재라고 하죠. 유류 화재. 자, 유류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뭡니까?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석유겠죠. 휘발유. 석유가 딱 떠오를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석유가 불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불에 타는 거냐? 석유나 등유나 뭐 경유도 들어가겠죠. 석유 안에 뭐 휘발유 이런 게 다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타르, 그죠? 그 다음에 라커,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리스 있죠. 그리스, 윤활유, 뭐 그리스 이런 거, 그죠? 등등 이런 게 타서 불에 타가지고 얘는 재를 남겨요, 안 남겨요? 얘는 재를 남기지 않는 화재입니다. 알았죠? 재를 안 남긴다고요. 이게 유류 화재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C급이 있죠? 자, C급은 우리가 전기 화재라고 합니다. 전기 화재. 자, 전기 화재라고 해서 뭐 선풍기, 텔레비전 이런 게 타는 게 아니고요. 전기 화재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 하면 전기가 통전되고 있을 때, 즉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거를 전기 화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TV를 보고 있는데 TV 선 연결한 부분에서 불이 났어요. TV를 막 보고 있는데 전원을 꽂은 상태에서 불이 났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C급 전기 화재예요. 그런데 내가 코드를 뺀 상태에서 다른 어떤 인위적인 요인 때문에 텔레비전이 탔다고요. TV를 안 보고 있는데
그거는 전기화재예요? 아니라고요. 그거는 일반 화재로 들어가요. 알았죠? 예. 그래서 즉 전기화재로 정의가 되려면 통전된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를 우리는 전기화재라고 합니다. 알았죠? 예. 그 다음에 D급이 있는데 D급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D급이라는 금속 화재인데 이 D급이라는 금속 화재는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외국에서는 이 D급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D급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거 금속 화재라고 합니다. 자, 금속 화재인데 어떤 금속들이 타는 거냐 하면 나트륨,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실험해봤을 거예요. 나트륨, 칼륨 뭐 이런 거 있죠?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요렇게 물과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과 만나면 가연성 가스인 수소를 발생시키는 그런 물질들 아니면 독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들이 있어요. 물과 반응해서 그런 게 이제 발생이 돼서 높은 열이 발생되고 화재로 진행되면 그거는 우리가 금속 화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얘기라고도 좀 그렇지만 K급 있죠? K급 화재. 예. K급 화재는 우리가 무슨 화재라고 하냐 하면 식용유 화재라고 해요. 식용유. 식용유 화재라고 한다. 자, 식용유 화재는 뭘까요? 왜 식용유를 분류를 했을까요? 식용유도 유류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죠? 식용유는요, 특이하게 인화점하고 발화점이 있는데, 자, 인화점과 발화점이 너무 가까워요. 가깝고, 그 다음에 B점이 발화점과 너무 가깝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질들은 인화점과 발화점이 좀 간격이 있어요. 온도 범위가 좀 간격이 있다고요. 온도 범위가. 그런데 식용유는 가깝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용유 같은 게 뜨거워서 불이 딱 붙었어요. 내가 달걀을 부쳐 먹으려고 후라이팬으로 이렇게 열을 했는데 식용유에 불이 붙어 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뚜껑으로 덮죠? 뚜껑으로 덮는다고요. 그래서 뚜껑으로 덮으니까 확 꺼져요. 그죠? 꺼졌네 하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다시 확 붙죠. 그게 재발화라고 하는데 재발화. 왜냐? 식용유는 온도가 잘 내려가지도 않고 발화점 근처에 있게 되고 이 뚜껑을 열어버리니까 산소가 유입되면서 다시 재발화가 돼버린다고요. 재발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식용유 화재를 K급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특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K급 화재라고 나오는데 어떤 소화기를 사용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K급 화재에는 강화액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소화를 한다. 요거 중요합니다. 강화액 소화기. 자, 강화액 소화기를 우리는 무슨 급? K급 소화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닭 튀기는데, 그죠? 그 다음에 식당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무조건 K급 소화기를 하나 이상 설치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 규정상,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점검업에 여러분들이 기사 자격증을 따서 점검업에 취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주방을 점검할 때가 많잖아요. 식당가 이런데 식당가 가게 되면 기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 확산 소화기하고 이 K급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K급 소화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화재의 종류는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 기사에서는 색깔도 중요해요. 색깔. A급은 백색이죠. 무슨 색? 얘는 백색으로 표현한다. A급은. 자, 유류는요. 황색이죠. 노란색. 황색으로 표현을 한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B급 유류 화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가스 화재, 가스 뭐 LPG나 LNG 이런 게 발화되는 거죠.
예, 가스 화재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가스 화재가 유류 화재에 포함이 돼요. 알았죠? 예. 그리고 C급은 청색이죠? 파란색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D급은요. D급은 우리나라의 법 기준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거다. 그런데 알아는 둬라라는 거예요. 알았죠? 예. 무색입니다. 그리고 K급도 색깔이 없죠? 예. K급도 색깔이 없다. 예. 자, 여기서 거의 한 문제는 나오니까 요거만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화재의 구분이에요. 그죠? 자, 우리 책을 보게 되면 이제 2번 화재의 분류 다음에 유류 화재에 대해서 쭉 나오죠. 예. B번의 유류 화재인데 우리가 유류 화재라고 하면 휘발유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위험물법에서 보게 되면 위험물법. 예. 위험물법에서 유류 화재다 그러면 유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화성 액체라고 하는 거예요. 불에 아주 잘 붙는 액체죠. 액체의 물질. 예. 인화성 액체. 이게 이제 위험물법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사류 위험물이라고 한다. 제4류 위험물. 알았죠? 우리나라 위험물법에 위험물을 6가지 종류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예. 그래서 1류에서 2류, 3류, 4류, 5류, 6류까지 6가지로 구분을 해놨다고요. 예. 자, 위험물을 6류까지 구분을 하는데 인화성 액체, 즉 유류라는 것은 사류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류는 또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특수인화물. 예? 특수가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한 거죠. 특수인화물. 그 다음에 1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그 다음에 동식물류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요. 동식물류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요? 식용유나 뭐 등유가 아니고 동유예요. 동유. 뭐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죠? 자, 사류 위험물은 윤활유 같은 거, 기어류 같은 거. 예. 그다음에 뭐 삼류, 그다음에 1석유류 이런 거는 여러분들 뒤에 우리 위험물 할 때 좀 배울 거고요. 알코올류도 우리가 사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류, 알코올류. 그런데 알코올류 중에서도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 요 3가지밖에 알코올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 3가지가 알코올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부탄올 이런 거는 안 들어간다. 알았죠? 탄소가 3개 있는 거. 예. 거기까지만 알코올류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예. 그러면 책을 보게 되면 제가 분류한 사류 위험물을 분류한 각 물질 중에 대표적인 물질들이 나와 있죠. 예, 특히 특수인화물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특수인화물 4가지가 있는데 디에틸 에테르라고 해요. 그냥 에테르라고 부르는데 디에틸 에테르.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 자, 이황화탄소는 우리 화학기호로 어떻게 되느냐? CS입니다. CS2. 알았죠? 탄소와 황 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예, 이황화탄소. 그래서 2개 해가지고 이게 황, 2개의 황, 이황, 그죠? 탄소죠. 탄소, C가 탄소, 그죠?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 자, 아세트알데히드 우리 어디서 많이 봤어요? 술 많이 먹잖아요. 술 먹으면 이 술에 들어있는 에탄올이 산화가 돼서 위에 있는 산이랑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산화한다고 산화. 그러면 그 에탄올이 뭐가 돼요? 아세트알데히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우리가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 이유입니다. 알았죠? 왜? 위험물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산화플로필렌 등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1석유류의 대표적인 물질은 휘발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아세톤이 있습니다. 그죠? 자, 휘발유는 물에 잘 녹지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되죠? 물을 뿌리게 되면 휘발유는 위로 뜨게 되죠. 예. 그래가지고 이런 유류,
사류 위험물은 물로 소화하기가 어렵다고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요, 물에 아주 잘 녹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물에 잘 녹는 거를 우리는 수용성이라고 하고요. 물에 잘 녹지 않는 것을 비수용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았죠? 예. 그 다음에 뭐 벤젠, 톨루에 뭐 이런 게 쭉 있고요.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알코올류는 3개의 알코올밖에 안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 예. 자, 에탄올을 우리가 다른 말로 에틸 알코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탄소가 1에서 3개까지의 포화 1가 알코올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석유류는 등유가 들어간다라는 거. 등유, 경유. 예. 휘발유는 1석유류. 그죠? 등유, 경유는 2석유류에 들어간다. 자, 3석유류에는 중유가 들어간다. 중유. 그죠? 예. 중유. 자, 1석유류에서 3석유로 갈 때마다 뭐가 많아져요? 탄소의 개수가 많아진다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탄소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분자량이 증가하고 무게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죠? 예. 자, 3석유류에서 가장 수용성, 물에 잘 녹는 물질은 글리세린하고 에틸렌 글리콜이다. 요것까지만 알아두세요. 예. 물에 잘 녹는 거 3석유류에서 글리세린, 그 다음에 에틸렌 글리콜. 예. 자, 4석유류는 윤활유, 기어류, 실린더유 있는 게 있고요. 동식물류는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이렇게 나눠진다. 예.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게 되면 이제 전기화재에 대한 게 나와 있죠. 자, 전기화재 제가 뭐라고 했죠? 전기화재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류가 흐른 상태에서 불이 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전기화재를 소화하고 싶다. 전기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물 뿌리면 되나요? 안 되겠죠. 왜? 감전되잖아요.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통전된 상태에서 물 뿌리면 어떻게 돼요? 감전된다고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전기화재가 발생됐다라고 했을 때는 예, 어떤 소화약제를 뿌리죠? 가스계 소화약제를 뿌리게 됩니다. 가스계. 가스계는 질식작용을 위해서 산소를 막는 거예요. 산소를 막는 거. 예. 산소를 막는 게 가스계의 목적이다. 특히 질식작용에서도 CO2 요거만 알았죠? 자, 가스계는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는. 그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할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청정소화약제라고 얘기했죠. 근데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 그죠? 예.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분말이 있죠? 분말은 어떻게 보면 가스가 아닌데 그냥 분말 소화약제도 가스계의 다른 약제하고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분말은 가스계로 넣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보는 소화기 있죠? 분말 소화기 빨간 거. 그게 분말이에요. 그 안에 분말 가루가 들어가 있다고요. 제 3종 분말이죠. 대부분 다 3종 분말을 쓴다. 알았죠? 하여튼 뭐 이런 게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즉 이런 가스계 약제를 어디에 사용한다? 전기화재일 때. 그래서 가스계가 대부분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 변전실, 발전실 이런 데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실에 대부분 가스계 소화약제에 가스계 소화 설비를 설치해서 우리가 소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네. 자, 요게 우리가 화재를 이렇게 4가지로 뭐 분류를 하는 거는 특징, 화재의 특징도 있겠지만 소화 방법에 따라서도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네. 그래야지. C급 화재다 그러면 물 뿌려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C급 화재야. 나 그러면 그거 해야겠네. 가스계로 뿌려야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알았죠? 네. 자, 금속화재. 4번째 금속화재인데요. 금속화재. 자, 금속화재 1류 이온물이 있고요. 2류, 3류. 우리 이온물을 1류에서 6류까지 분류를 하는데 그 1류에서 6류 이온물 중에서 금속의 물질인데 어떤 금속이냐? 물과 만나게 되면 뭘 발생을 시켜요? 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고요. 수소가스. 알았죠?
우리 금속 화재 나오는데 예. 물과 만나면 뭐를 발생시킨다고요? 물과 더하면 물을 우리가 화학기호로 H2O라고 적죠? 예. H2O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금속 물질 만약에 뭐 나트륨이다. 예. 나트륨이 딱 만났어요. 그러면 뭘 발생시키느냐? H2라는 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고요. 자, 수소가스는 무슨 가스다? 가연성 가스입니다. 네. 가연성 가스. 가연성 가스는 게 뭡니까? 불에 아주 잘 타는 가스. 뭐 LPG, LNG 이런 가스 같은 그런 성분의 가연성 가스다. 그리고 수소의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불에 잘 탄다고 했죠? 자, 수소의 연소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알았죠? 그 연소 범위에 대해서는 뒤에 다음 강에서 배울 거고요. 자, 하여튼 금속 화재는 어떤 금속과 만나게 되면 물을 발생한다. 대표적인 우리 위험물에서 대표적인 금속 물질은 이류 위험물. 그 다음에 삼류 위험물에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죠? 자, 이류 위험물에서 대표적인 금속 물질은 우리가 철마금이라고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죠. 네. 철마금이라고 해서 그냥 철이 아니라 철분이에요. 분. 가루라고요. 철가루, 마그네슘 가루, 네. 금속 가루, 네. 금속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철마금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어요. 철마금, 이류. 얘네는 물과 만나면 대부분 다 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 알았죠? 그리고 삼류는요. 삼류는 대표적인 게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그 다음에 알킬, 알루미늄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카바이드, 탄화칼슘이라고 있어요. 탄화칼슘. 우리가 카바이드라고 하는데 얘는 또 특이해요. 얘는 물과 만나면 수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뭘 발생시키냐? C2H2인 아세틸렌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아세틸렌은요. 수소보다 연소 범위가 더 넓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라고요? 위험한 물질이겠죠. 자, 대표적인 삼류와 이류 이온물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책에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삼류 이온물에 황린이 들어가는데 맞아요. 황린은 자, 황린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온물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황린 상당히 중요해요. 삼류 이온물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삼류 이온물을 뭐라고 부르느냐?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을 우리는 삼류라고 해요. 삼류 이온물. 사류를 인화성 액체라고 부르듯이 삼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그러니까 자연 발화하는 물질도 있고 이렇게 금속으로 된 물질들도 있다. 이게 합쳐져서 그거를 우리는 삼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았죠? 그 중에서도 황린이 있는데 황린. 자, 황린은요. 자연 발화성 물질의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뭐라고요? 자연 발화성이다. 자, 자연 발화성이라는 게 뭐냐면 황린을 그냥 대기 중에 딱 그냥 노출시켜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 붙는다고요. 내가 황린을 딱 외부에 그냥 대기에 딱 갖다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불이 붙는다고요. 이게 자연 발화성. 뭐 저마온 라이터로 지지지도 않고 내가 어떤 불꽃을 여기다가 에너지를 주지도 않았는데 지 스스로 막 불이 붙는다고요. 이런 물질을 우리가 자연 발화성 물질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황린이에요. 황린. 알았죠? 네. 자, 왜 자연 발화성이 강하냐 황린이? 얘 발화점이 34도예요. 평균 34도면 우리가 충분히 여름 같은 날 이 온도까지 올라가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온도에서 그냥 저마원 없이 스스로 막 불 난다고요. 알았죠? 네.
그래서 황린이 자연 발화성 물질의 대표적인 물질이다. 이런 거 좀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황린이 금속 물질로 들어가 있잖아요. 책에는. 그죠? 예. 그래서 황린은 따로 분류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산불화재가 나오는데, 산불화재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산으로 놀러 갔다. 그러면 산에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무가 이렇게 있겠죠. 나무 줄기죠. 자, 여기는 나무 지표면이고요. 지표면 땅이죠, 땅. 그 다음에 나무가 이렇게 가지들이 막 이렇게 있죠, 가지들. 그다음에 이렇게 낙엽이나 가지들이 이렇게 있는 나무가 있을 거라고요, 산에 가면. 그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산불화재를 분류를 하는데, 예. 나무 어디서 불이 났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요. 어디서 불이 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이 가지죠? 이거 나뭇가지에서 불이 났다라고 하면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예. 수관화라고 해요. 수관화. 알았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가지라고 해가지고 관은 줄기 아니야? 관은 줄기 같잖아요. 그죠? 관이라고 하면 줄기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화재가 발생된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고요. 알았죠? 그거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수관화는 가지에서 발생된 거예요. 알았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 줄기에서 먼저 불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줄기에서. 나무 줄기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거는 수간화. 관이 아니고 간. 수간화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이 나무들이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엽을 막 다 떨어뜨리죠? 그래서 낙엽들이 막 여기 쌓였어요. 네. 여기서 쌓였네. 네. 낙엽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세월이 지나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나 계속 축척이 되겠죠? 낙엽들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 바닥에는 이 낙엽 퇴적물 같은 게 이렇게 쌓여 있다고요. 그죠? 나무 퇴적물들이 다 쌓여 있겠죠. 세월이 흘러서. 이 지면 밑에는. 그죠? 네. 그래서 이 표면, 이 낙엽들이 불이 났다. 네? 이 낙엽들이 불이 났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지표화라고 합니다. 지표화. 알았죠? 네. 표면 하니까 표면할 때 표니까 지표화는 쉽게 암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불이 나다 보면 여기 뭐 우리가 훈소, 신부화재라고 하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 퇴적물이 불이 붙는 거예요. 네. 여기 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지중화라고 한다. 지중화. 알았죠? 지중. 밑에 땅 밑에 지중이라고 하죠. 네. 이걸 지중화라고 한다.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산불을 끄기 힘들고 산불이 계속 번지는 이유, 헬기로 막 물을 실러가지고 물을 막 뿌려도 산불은 안 꺼지죠. 잘 안 꺼지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지중화 때문에 그래요. 이 낙엽 깊숙이, 땅 밑 깊숙이 여기서 훈소, 불꽃 없이 이렇게 숯처럼 이렇게 불이 나기 때문에 안 꺼진다고요. 그죠? 아무리 100번 물을 뿌려봤자 이 낙엽이나 이 표면만 불이 꺼지지 이 밑에까지 들어가기가 힘들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지중화 때문에 우리가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꽃갱이로 막 땅 파잖아요. 그죠? 땅 파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거 지중화를 막기 위해서. 예. 그래서 산불화재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 예.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가망성이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거고요. 다는 못 풀어드리고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